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학점은행제로 높은 성적을 만들어야 하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신경 써야 성적이 높게 나오는지, 애초에 학점은행제로 고성적 받기 쉬우게 만든 건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심지어 학점은행제 자체가 처음인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적까지 잘 받아야 하니까 걱정이 태산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제가 오늘 학점은행제로 성적을 잘 받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내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성적이 높게 나올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원마다 전반적인 난이도나 수료 기준이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똑같은 노력을 해도 교육원마다 나오는 점수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학점은행제 교육원을 크게 둘로 나누면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과 없는 교육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플래너가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이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겠죠. 다만 플래너 없이 진행할 경우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알아보고 공부하고 챙겨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수업만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제도, 행정 절차, 학사 일정까지 전부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 외에 과제, 토론, 시험도 도움 없이 전부 혼자 알아서 해야 합니다. 성적 잘 받는 데에만 신경 쓰는 것도 바쁜데 그 외적인 부분까지 신경 쓴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학점은행제가 처음인 분들은 뇌정지가 오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그냥 플래너가 없는 교육원이 시험이나 과제가 훨씬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거 팩트예요. 기본적으로 일반 교육원에서 과제는 2-3장만 내면 되는데 5장에서 6장 이상 요구하는 곳들도 많고요. 교환도 사진 파일로 만들어놔서 텍스트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난이도가 어렵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에서 진행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성적을 잘 나오는 환경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원마다 평가 방식과 배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출석, 시험, 과제, 토론, 쪽지 시험 이 5가지는 모든 교육원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중요도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출석은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100% 다 채울 수 있고 시험은 학습자마다 점수 편차가 크지 않아서 이 2가지는 변별력이 없습니다. 거의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점수라고 봐도 무방해요. 진짜 변별력 있는 것들은 그 외 부분들입니다. 이 중에 배점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과제예요. 과제는 대학교 레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량도 교육원마다 다른데 보통 3장 내외입니다. 과제는 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수님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내립니다. 성적이 중요한 분들은 과제 부분 만점을 목표로 잡으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는 상대평가라서 점수 1-2점 차이로 A와 B가 나뉘니까요. 과제는 학점은행제 수업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지만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다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확실히 더 힘을 줘서 높은 퀄리티로 뽑아내면 충분히 A+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럼 그 외에 토론이나 쪽지 시험은 얼마나 중요하냐? 토론은 어떤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한 300자 내외로 댓글을 다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교환만 참고해도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과제보다 훨씬 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쪽지 시험은 시험 문제 중에 쉬운 문제로 5문제에서 6문제 푸는 거라서 딱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실질적으로 점수를 좌우하고 그만큼 제일 신경 써야 하는 게 과제입니다. 대학이랑 마찬가지로 학점은행제도 비교적 쉬운 과목이 있고 어려운 과목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기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암기만으로 풀 수 있는 과목인가를 파악하셔야 해요. 수강 신청 전에 강의 계획서나 샘플 강의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공식이나 계산식이 들어가 있다면 그 과목은 거르세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학점은행제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는 전공이 경영학이죠. 이 안에서도 성적을 잘 받으려면 반드시 피해야 할 과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계 원리, 재무관리, 경영 통계학, 생산관리, 경제학개론 이 5과목인데요. 이 과목들은 다른 과목들이랑 다르게 단순히 암기만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어떤 공식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고난이도 수학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나 회계 원리나 재무관리는 CPA, 즉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들이 많이 듣는 과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기가 훨씬 어렵죠. 반대로 다른 과목들보다 확실히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경영학개론, 광고학, 리더십, 인간관계론 정도가 있는데요. 이 과목들은 전공뿐만이 아니라 교양 학점으로도 인정될 정도로 내용이 확실히 쉽습니다. 책만 보고도 누구나 다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다만 이 기준은 인문계열 전공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연계열 전공들은 계산하는
문제가 들어가는 게 기본이라서 이 기준으로 걸으면 들을 과목이 없을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이 과목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어떤 전공을 진행하던 성적이 중요한 분들에게는 사회복지학이나 아동학 과목을 섞어서 안내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 과목들을 수강하는 분들 중에 높은 성적 받으려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목적은 대부분 F 안 나오고 무사히 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 적당히 하면서 편하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해서 과제를 열심히 하고 참여도 점수를 잘 챙긴다면 높은 성적을 받을 확률이 확실히 더 높겠죠. 물론 학위 취득 조건도 꼭 채워야 하겠죠. 저는 이 조건들을 다 충족시킨 후에 나머지 부족한 학점을 채울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양 과목을 고를 때도 앞서 말씀드린 조건을 생각해서 고르면 더 좋겠죠. 지금까지 학점은행제의 성적 잘 받으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올해 성적을 무조건 높게 받아야 하는 분들, 높은 성적 만들기 가장 수월한 플랜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시TV 이소민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글씨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